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코인이면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는 코인이라는 게 바로 리플이죠. 그만큼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 모멘텀은 엄청나게 많아요.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CBDC,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자, 디지털 화폐는 우리나라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은 CBDC의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죠. 당연히 이제는 곧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리플 코인은 또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세 번째 또 뭐가 있습니까? 이 ETF, 리플의 ETF도 기대감이 커지면서 IPO까지도 이게 바로 리플이 갖고 있는 상승 모멘텀을 대략적으로 세 가지만 분류해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플 코인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고 올라가기만 하면 다시 또 맞고 떨어지고 왜 이런 모습을 반복할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지만 가장 힘들게 느끼고 있고 지치고 힘이 빠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자, 리플 코인 제가 오늘 리플 코인 영상을 준비한 건 리플 코인이 엄청난 급등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준비한 게 아닙니다.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 모멘텀들은 이렇게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쉽게 지칠 수밖에 없고 힘이 빠지게끔 만드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까 하거든요. 자, 우선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어제 날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900원 라인을 돌파했습니다. 여기 900원 라인이 왜 이렇게 중요한 라인이었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또 900원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지칠 수밖에 없는 건 뭐 사실입니다. 하지만 해당 리플 코인이 어떻게 올라왔고 다시 떨어졌는지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해 보시면 지난번 계단식 상승력을 보이면서 시작했던 시점이 바로 여기 700원 라인이었습니다. 700원 라인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또 끌어올렸고 다시 또 한번 700원 라인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 이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줄까? 자, 우리가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 이 고래가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에요. 이러한 아이들은 당연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리플의 상승 모멘텀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죠. 근데 이러한 아이들이 개인들 물량이 엄청나게 진입한다. 그럼 그걸 원할까요? 원치 않죠. 왜? 개인들은 올라가도 매도, 떨어져도 매도, 횡보해도 매도하기 때문에 절대로 고래와 개인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개인 고래들은 항상 털기를 진행합니다. 왜? 개인들의 물량을 어떻게 해서든 빨리 털고 나서 다시 끌어올려야 된다. 라고 판단하고 있죠. 개인들의 물량을 쉽게 터는 방법, 물론 끄집어 내린 것도 있지만 끄집어 내린다면 자신들의 수익 구간도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원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엄청나게 보여줘요. 지금 현재 이 시점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변동성을 보여준다라는 부분이 이 900원 위에서 어때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이 박스권 라인의 하단 부분을 터치하고 있는 모습.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기를 밑으로 뚫고 내려온다면 다시 800원, 750원 또 내려올 수 있겠구나. 아, 빨리 매도하고 더 빨리 올라가는 코인으로 갈아타야 되겠다. 이런 심리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고래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심리를 만들어낼까요? 고래들은 자전거래를 돌린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전거래가 뭡니까? 위 단계에 매도 주문을 걸어놓습니다. 못 올라가게 막아요. 다시 맞고 떨어지는 물량은 어때요? 얘네들은 다시 또 재매수합니다. 이러면서 비중을 늘려나가면서 가운데 있는 개인 물량을 계속적으로 매도를 유도하게끔 만든다. 이게 바로 고래들의 매집하는 방법이다. 여러 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을 압박하다 보니까 어때요? 쉽게 매도하고 더 빨리 올라가는 코인으로 갈아탔더니 그 단타 코인들 또 매도하고 이렇게 보면 시드머니만 없어지는 부분 많이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매도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손실 난 거 아니니까 아직까지 비중만 관리하게 되면 확실한 수익 구간을 만들어갈 수 있는 단계니까 지금 이 시점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여러 번 강조 말씀드렸던 것도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잡아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리플코인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모멘텀에 따라서 어디에 목표가를 설정할 수가 있는지 이 부분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로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씩 잡아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에서 이 부분 모두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로 넣어드릴 건데,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이 문자 또한 무료거든요. 근데 문자 보내는 게 번거롭다 라고 한다면 아랫부분에 링크 하나 있습니다. 파란색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카톡방으로 연결되실 거니까 들어와서 확인해 보셔도 괜찮겠죠. 확인 먼저 해보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다시 나가도 상관없으니까, 다 무료니까 확인해 보시고 투자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플코인, 해당되는 리플코인의 상승 모멘텀을 알고 있는 고래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홈페이지를 통해서 먼저 한번 볼게요. 제가 리플의 관계사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라고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어떤 겁니까? 트랭글러, 파울러, 노바티, GMT, SCB, SCBI, 비테크, SABB, 뭐 엄청나게 많은 은행권들이 많죠. 이러한 은행권들은 다 유럽에 있고 아랍에미레이트에 있고 아시아에 있습니다. 이러한 은행권들의 계속적인 리플의 관계사로 유지할 수 있는 계기는 뭡니까? 바로 리플이 갖고 있는 강력한 상승 모멘텀에 있다라는 거. 상승 모멘텀이 높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들 또한 관계사를 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 그 부분은 다들 알고 있으시죠. 더군다나 IMF라는 국제통화기금 또한 뭐라고 합니까? 리플 함께 CBDC를 개발하고 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리플을 원하는 나라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냐? 자, 보세요. 예전에 뉴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리플 CEO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SEC 소송에서 우리 리플이 패소하게 되면 미국을 떠날 것입니다. 자, 미국을 떠난다고 했는데 리플은 급등했고 시총 6위를 바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왜 그럴까요? 미국이란 나라를 떠난다고 하는데도 리플은 안정적인 수익권을 창출할 수가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아랍에미레이트, 아시아뿐만 아니라 이러한 대부분의 나라는 리플, 난 너희가 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로 와라. 우리나라에서 같이 개발하자. 이거를 노리고 있어요. 러브콜을 왜 보낼까? 당연히 미국은 SEC라는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계속적으로 리플을 압박했던 그 부분에서 어때요? SEC는 리플을 압박하면서 미국은 CBDC의 개발 속도가 매우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알고 있는 미국 정부 입장에선 기관의 편을 들어줄 수도 리플의 편을 들어줄 수도 없었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이런 얘기합니다. 미국 법원, 리플 SEC 너희 빨리 합의해라. 내년 2월까지 합의한 말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인 짓은 뭡니까? 리플의 손을 들어줄 수도 SEC의 손을 들어줄 수도 없는 미국 법원이 결정한 건 빨리 합의해라. 지난번 약식 재판 결과 어땠습니까? 개인들한테 판매한 거는 증권성 여부가 없습니다. 근데 기업한테 판매한 건 증권성 여부가 있으니까 이 두 가지 부분을 통해서 반쪽짜리 승리를 가져왔지만 어때요? 확실하게 합의점을 찾아라 라는 부분으로 강조했다라는 거. 이게 지금 미국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라는 거. 더군다나 SEC 입장에서도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다면 어때요? SEC 살 얼음판을 걷고 있거든요. 리플을 압박했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은 SEC를 압박할 거고, 그 부분을 통해서 대선에 투표를 받을 거니까 대선 후보들은 SEC를 압박하면서 리플한테는 자유롭게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 있죠. 자, 공화당 후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공화당 후보는 뭐라고 합니까? 현 정부의 암호화폐 접근법은 아예 유턴을 해야 됩니다. SEC 권한이 과도합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당선되면 대다수의 암호화폐 규제는 철폐할 것이고 SEC 규모는 축소할 겁니다. 자, 이러한 공약을 펼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SEC, 너희가 시장을 압박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공약들을 펼칠 수 있도록 내가 대통령 선거에서 1등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똑같죠. 국민의힘, 민주당, 얘네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비트코인 ETF 우리나라 거래 안 된다면서 내가 거래할 수 있도록 해줄게. 총선의 공약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 코인 시장이며 주식 시장이며 이런 금융 시장을 잡으려고 할까? 공약은 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표를 받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에 나갔는데 당연히 표를 받으려면 어떠한 공약들이 나와야 될까? 시장 우호적인
공약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암호화폐에 해당되는 SEC랑 리플이 싸우고 있는 거는 암호화폐랑 SEC 이 두 가지가 싸우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리플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SEC는 전체 코인 시장과 같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이 부분을 같이 보시면 되세요. 한마디로 리플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코인 시장과 함께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SEC가 이 리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코인들을 증권으로 교부받고 거래소까지도 너희들 증권법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나 엄청나게 소송을 걸었던 그 부분들을 알고 있으시다면 지금 이건 리플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전체 코인 시장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리플 안에 들어가 있는 고래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력을 빠르게 못 받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린 주봉을 한번 보면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게 주봉이거든요. 어때요?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리플 코인입니다. 그만큼 우상향 패턴은 유지하고 있고 지금 900원 라인을 유지한다는 건 조만간에 다시 한번 1000원을 돌파할 시도를 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급등시킵니까? 절대 급등 안 시킵니다. 매수와 매도를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줄 겁니다. 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변동성이거든요. 변동성을 보여준다면 개인들은 공포감에 휩싸이기 때문에 매도 타점을 빠르게 잡으려고 할 겁니다. 근데 매도하는 거 좋습니다. 뭐 다른 코인, 더 많이 올라간 코인들도 많고 밈코인의 대세적인 시장이 있었으니까 내가 니프를 들고 있었던 것만으로도 기회비용을 버렸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단타라든지 다른 코인들도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숙성시킨 다음에 올라갔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잘 비교를 많이 해드리는 솔라나 또한 1년 내내 어디 있었습니까? 바닥에 있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리플코인의 상승 모멘텀을 알고 있으시다면 현재 매수와 매도의 타점 그리고 중요하다는 비중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같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로 넣어 드릴 거니까 상단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은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고요.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 또한 무료입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링크도 있으니까 이 파란색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카톡방 연결되실 거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 받아도 충분하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영상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리플코인 뭐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죠. 자, 말씀드렸던 해당되는 CBDC의 후진국이다라고 미국의 행보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브릭스라는 거는 탈달러를 외치고 있는 나라들이 뭉치는 겁니다. 미국과 적대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가 브릭스의 중심이 되고 있죠. 자, 이러한 아이들이 어떤 걸 합니까? CBDC를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어요. 탈달러화를 외치는 이 아이들이 CBDC를 상승 속도를 높인다는 건 어떤 거 말합니까? 미국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조건이고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를 발행하기 때문에 전 세계 1위 국가인 미국이 CBDC의 개발 속도를 늦는다라는 것은 더욱더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부분을 노리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선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부분들을 넣을 수가 있더라고요. 중국과 러시아는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브릭스, CBDC에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연준은 뭐라고 합니까? 달러에 CBDC가 늦춰지면 달러의 입지가 위협을 가할 것입니다. 그만큼 모든 미국 정부기관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 CBDC는 개발 속도를 높여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트럼프 말인들 말씀하시는데 트럼프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트럼프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비트코인과 함께 코인 자산 시장은 이제는 함께 상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리플 코인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리플 또한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3년 만에 MTL 서비스를 재개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말하는 MTL은 송금 라이센스입니다. MTL 서비스라는 건 미국 전역에 3년 전에 멈췄어요. 왜? SEC가 코인 시장을 압박했고 리플을 압박하면서 리플은 이 사업을 접었다가 다시 시작하고 있다는 거. 3년 만에 재개하고 있는 이 사업 구조, 이 부분을 통해서 리플은 이제 스텝을 하나씩 밟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스탁 업체를 인수하면서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인수하면서 확실하게 미국 내 사업에 확장을 하고 있는 부분 또한 같이 판단할 수 있다는 거. 그만큼 니프는 이제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물론 SEC와의 아직 재판 결과가 나와 있지 않고 소송 결과가 합의점을 찾을 것이냐, 뭐 할 것이냐 아직까지는 아무런 제기된 게 없습니다. 그만큼 니플이 덤핑하고 있다. 니플이 기관들한테 물량을 넘기고 있으니까 안 올라가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이죠. 틀린 부분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게 사실인가 아니고 그 부분을 떠나서 이러한 심각이 나오고 있다는 건 니플의 움직임에 제한을 걸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시점에 더욱더 팩트를 집중해야 되겠죠. 자, 매달 첫 영업일 날 락업이 해제되는 건 다들 알고 있으실 겁니다. 니플의 락업 해제는 게 지난 3월 1일 날짜 3억 개, 5억 개, 2억 개가 락업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락업 해제됐다는 건 뭡니까? 매도를 못하게 묶어놨던 물량이 이제 매도할 수 있게 풀렸다. 그러면 매도가 엄청나게 나올 거니까 엄청나게 니플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죠? 근데 락업 폐지됐다고 해서 바로 물량이 매도로 나온다라는 거는 아닙니다. 왜? 고래 입장에서 지금 단가가 높은 단가도 아닌데 매도를 전략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월 2일 날짜로 다시 한번 락업이 돼요. 어떻게 락업됩니까? 5억 개가 다시 락업되고 2억 개가 다시 락업이 된다는 거. 락업 해제되었다고 해서 바로 물량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니플코인 물론 힘들게 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올라가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점 주봉상 보면 우상향으로 아주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치고 힘이 빠지게끔 만들고 있지만 우리 이 부분을 매수와 매도의 관점을 가지고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확실한 수익 구조는 더욱더 틀려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리플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리플이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힘든 시점 맞거든요. 그래서 함께 투자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고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넣어 드릴 거니까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하나씩 하나씩 직접 잡아 드릴 거니까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을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문자 보내는 게 번거롭다면 아랫부분에 링크가 있습니다. 파란색 링크 클릭하시면 수익 구간도 같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카톡방도 바로 연결할 수 있으니까 카톡방에 들어오시든 문자만 받아보시고 확인해 보시든 상관없으니까 이 모든 부분으로 수익 구간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